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김영편입 영어 문법 이론, 요 책의 공동 저자로, 네, 정확하게는 이제 이지 피지 그래머 중간에 한 50페이지 정도 들어간, 그 공동 저자로 있는 윤여홍이고, 저희 이제 신종규 팀장님께서 만드신 요 책에, 같이 참여를 해서 요 책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요 책 중간중간에 그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아무래도 해설지만 보고 하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무료 특강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과 여기 중간에 나오는 20강의 문법 문제 풀이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1강으로 리뷰 테스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리뷰 테스트 같이 푸는 것을 해볼 건데, 그 혼자 공부하시기 많이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도와드리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풀어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다들 여러분들 1강이 동사 1에서 5형식 관련된 주제였지 않습니까? 네, 다 공부를 하셨다면은 여기 중간중간에 요 리뷰 테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문제 출제 요소들 나와 있고 요거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아마 좀 풀기 어려우신 것도 있거나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실 수 있었던 거 같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형식과 관련된 토픽이 1강 리뷰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문제 출제 포인트는 동사 뒤에다가 뭘 쓸래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5형식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요 1에서 5형식의 문장에서 동사 뒤에 보어가 나오는 애가 있고 뭐 목적어가 나오는 애가 있고 목적어 2개 그리고 목적어랑 보어가 나오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네,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나에 대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풀어보면서 말씀드려 볼 건데 결국 이 동사 뒤에 뭘 쓰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1번 문제가 요런 거였어요. 어법상 맞는 문장을 골라주세요 라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문장을 보면 many people이 주어고 object가 동사고 목적어로 cloning and stem cell research라는 목적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마 다들 앞부분에서 공부했으면은 타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자동사라는 토픽이 있었는데 이 object라는 애는 자동사여가지고 얘 목적어 받으려면 전치사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치사 to를 넣어야 된다. 이런 주제를 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object 뒤에 전치사 to가 누락돼 있어서 저 to를 넣는 게 문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 1번은 여기가 잘못된 거였어요. 근데 맞는 문장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요거가 정답은 아니죠. 얘를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공부 이제 5형식 거기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다 공부하셨으면은 혹시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행, 헝, 헝 이런 애랑 그리고 행, hanged, hanged 이런 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문제가 아니고 여기 혼동하기 쉬운 동사라고 해서 이런 주제가 있었는데 얘네 둘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위에 거는 행, 헝, 헝으로 갈 때는 이게 뭐뭇을 매달다라는 뜻이지만 요 밑에 있는 행, 행드, 행드는 이게 교수형에 처하다죠. 네, 뜻이 아예 다르죠. 이게 교수형에 처하다라 가지고 지금 3번 예문을 보면은 네, 3번 예문을 보면은 The murderer, 그 살인자가 will be hung이 나왔어요. at dawn. 동틀역에 행, 헝, 헝이니까 요걸로 쓴 거란 말이죠. 매달려지게 될 거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문맥상 뭘로 쓰인 게 맞겠어요? 매달린다가 아니라 교수형에 처해지게 될 겁니다로 가는 게 해석상 맞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헝이 아니라 행드로 가는 요런 문제였어요. 요게 이제 3번이 틀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거 수업해드리면서 주제를 잡고 그 주제에 맞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패턴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패턴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주제가 바로 요 4번 그 다음에 나오는
오형식이라는 어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오형식 나오기 전에 이 얘기부터 잠깐 좀 드리고 4번은 또 어디가 틀렸냐?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숙제를 하다라는 표현은 make가 아니라 do를 씁니다. 자,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관용적으로 굳어있는 표현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실수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make a mistake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죠? 근데 이거에 비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숙제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숙제하다는 do homework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짝으로 뭘 써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주제였는데 실수하다를 이렇게 쓰지 do a mistake라고 안 하고요. 반대로 숙제하다를 이렇게 쓰지 make homework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do로 바꿔야 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과 4번이 각각 틀린 부분이 있었고 2번은 틀린 부분이 없어서 요 녀석이 정답인 문제였어요. 자, 근데 1번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런 걸 우리가 정문비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학교가 현재는 광운대학교하고 외대에서 2문제, 광운대에서 한 10문제 정도 나오고 국민대에서 좀 간헐적으로 내는데 그 학교들 외에는 잘 안 나오는 주제이긴 해요. 요즘은 잘 안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은 전부 다 보면서 각각 틀린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문법 문제의 난이도로는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정답은 얘였지만 좀 전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 4번에 나온 요 녀석이 help를 오형식으로 사용해서 her daughter 얘가 목적어고 이쪽이 지금 목적격 보어로 사용이 된 주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형식 동사라고 하는 주제에 공부하신 분들 다 보셨을 건데 오형식이라고 하는 애가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다가 뭘 쓸래를 물어보는 주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help라는 애는 얘가 이거 하는 걸 돕는다라고 할 때 여기에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그냥 동사 원형을 써도 되는 되게 특별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to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라서 잘 쓴 거였죠. 그래서 이 2번이 왜 안 틀렸냐면 이 pressure가 주어고 for higher wages 전명구로 빠진 다음 여기 could force가 동사고 companies 이게 목적어 여기 나오는 to raise가 목적격 보어로 사용되어서 오형식으로 쓰인 녀석이었어요. 2번도. 그래서 여기 지금 투부정사 쓴 게 앞에 나오는 더 높은 임금에 대한 압박이 회사들이 가격을 올리도록 강요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돼서 얘도 지금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요 to raise가 아니라 그냥 raise로 돼 있었거나 혹은 raising으로 되면은 틀리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 가지 그 동사 어형이라는 게 결국 동사 뒤에 뭘 쓰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여기서 상당히 많이 패턴화되어 있는 애 중에 오형식 동사로 쓸 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에다가 투부정사를 쓸 거냐, 동사의 원형을 쓸 거냐, ing를 쓸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틀을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잘 봐보세요. 자, 보시죠. 오형식이라는 동사의 형태가, 문제의 형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형식으로 문장이 사용됐을 때, 목적어가 나오면, 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라, 혹은 동사 원형을 써라, 혹은 ing를 써라, 이거를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투부정사가 나오는 애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따로 그 공부를 하고 원형이 나오는 애들, ing가 나오는 애들을 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번 문제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동사 자리고 여기 the victim and her parents가 목적어 여기 지금 목적격 보어에 to compromise가 나와 있어요. 즉 여기 투부정사가 오는 동사를 여기서 찾아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나온 동사에서 compare 이라는 동사와 force라는 동사와 oblige라는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었을 때 투부정사를 쓰는 녀석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요 have 동사만은 이 녀석은 사역동사라 그래가지고 얘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아니라 동사의 원형을 쓰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번을 넣으려면 이게 to compromise가 아니라 그냥 compromise여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 문제는 1번과 2번과 3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to 부정사 받는 애라서 안 틀렸지만 요 have라는 동사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을 쓰기 때문에 틀려서 이 녀석이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패턴이 보였으면 좋겠는 게 1번에서도 다시 한번 봐볼게요. 1번 문제에서 요 녀석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에 to 부정사 써서 맞는 거였죠? 이 help도 여기 지금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써서 맞는 거였는데,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to를 안 써도 돼가지고 문제였지만, 그런 것처럼 얘도 지금 여기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에 to 부정사를 썼으니 이 녀석에 맞는 1번, 2번, 3번은 맞는 문장이지만 요 4번을 넣게 되면은 틀렸다라는 거였던 그런 문제 패턴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 패턴화 되어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애들을 외워놓으셨을 건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라는 것을 좀 잘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에 얘네 셋이 나올 수 있는데 투부정사나 원형이나 ing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다 앞에 있는 요 동사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 2, 3번은 들어갈 수 있었지만 4번이 안 됐다. 이게 지금 똑같이 나온 게 6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녀석은 사역동사라 그래가지고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이 목적어가 이런 걸 하게 한다라고 해석하는 녀석인데 근데 사실 얘가 have만 얘가 되는 게 아니라 make하고 let도 요게 가능해요. 아마 공부하셨으면 다 보셨을 거예요. have랑 let이랑 make라고 하는 요 사역동사라고 부르는 애들은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6번 문제의 경우 잘 봐요. My professors 주어고 believes 동사 in interactive teaching methods 다음에 and 다음에 지금 makes가 나왔는데 요게 이제 사역 동사로 오형식으로 사용돼 가지고 요 us가 목적어고 요 빈칸이 목적격 보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사 원형이 와야 되거든요. 아까 have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애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원형이 와야 되지 투부정사 내지 ing 형태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올 수가 없고 요것도 올 수가 없고 얘네 둘로 좁혀지는 겁니다. 근데 요 participate란 단어는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얘가 참석하다라는 뜻이어가지고 요 녀석은 또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목적어 받으려면 전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나온 그룹 discussions라는 요 명사를 잡기 위해 전치사 in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풀었었던 1번 문제에서 오브젝트 다음에 to 필요한 거 있었죠? 그거랑 동일하게 이 participate가 뒤에 있는 명사를 잡으려면은 전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4번의 in이 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건 동사의 원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으로 쓸 때 요 녀석 해석하는 방법이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게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 교수님이 우리가 참석하게끔 한다 그룹 디스커션에 뭐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러 지금 같은 문제 패턴을 묶어서 풀어드린 거거든요. 1번에서 나온 오형식 주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2번 문제 그리고 지금 이 6번 문제까지 같이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자, 그리고 이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20번에 있었습니다. 자, 20번에서 이거 여러분들이 발견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1970년대 얘가 전명구 그리고 브라질스 밀리터리 거버먼트가 주어 started가 동사고 여기 encouraging이 나왔잖아요. 이 녀석도 요 녀석에 들어가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encouraging 다음에 나오는 farmers and miners가 목적어 그리고 요 자리가 목적격 보어였어요. 그러므로 이 녀석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는 애기 때문에 이것도 to move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묶어서 풀어드린 문제들이 전부 이제 같은 주제로
오형식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다가 투부정사 쓸래요? 원형 쓸래요? ing 쓸래요?를 네, 잘 물어본 주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은 완전 맞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주제는 이런 주제가 또 있어요. 3번으로 와주시고 3번 문제를 보면은 이번엔 my new job 얘가 지금 주어고 여기가 동사인데 지금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을 보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pay란 단어의 해석은 지불하다고 sell은 팔다, work는 일하다, 그리고 count는 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아마 그 이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녀석들을 그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지불하다, 팔다, 일하다, 그리고 세다의 뜻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좀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아마 공부하면서 보셨겠지만 pay는 타동사로 쓸 때는 지불하다지만 자동사로 쓰면은 이익이 되다, 이득이 되다, 수지가 맞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다고 배웠고 셀은 이거는 그냥 팔다, 판매하다, 팔리다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었고 요 work는 뭐 작동하다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요 count는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3번에 나온 내용은 좀 재미없는 문제인데 그냥 의미가 어울리는 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새로운 직업은 덜 이익이 된다. 하지만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게끔 해준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가지고 이 일이 이제 이익이 된다라는 얘기가 수지가 맞다. 지금 돈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돈이 덜 된다라는 뜻으로 들어간 거라 의미상 1번이 맞아가지고 그냥 답이었어요. 그래서 요 3번 문제는 그냥 이건 어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3번 문제의 주제는 되게 좀 옛날 토픽이긴 해요. 이게 많이 나오는 토픽은 아닌데 지금도 근데 아예 안 나오진 않아서 책에 어쩔 수 없이 실어놓은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어느 책을 공부하시든 1형식에서 뭐 이런 주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보고 가시고 3번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알았죠? 3번은 그래서 1형식과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자, 그럼 살짝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1번 문제와 2번 문제에서 는 1번은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동사 어형을 물어보는 문제였고 2번에서는 1번과 연결해가지고 5형식 동사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보여드린 거라서 아까 6번 문제, 20번 문제 같이 연결해서 해드렸잖아요. 네, 이 3번 문제는 그냥 단독 토픽으로 1형식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4번. 얘는 확실하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녀석은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잘 만든 문제인데 이 문제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4번 문제는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보시죠. seem이라고 부르는 저 동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어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녀석은 요 대절이 지금 주어로 나와서 요만큼이 주어고 얘가 동사가 돼서 seem 동사 뜻 아시죠? 얘가 뭐뭐처럼 보이다라고 해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대로 두면은 그 사람이 친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동사만 이렇게 나오고 대절이 이렇게 길게 주어로 나오는 걸 영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대절을 들어다가 seem 뒤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뒤로 보내게 돼요. 그럼 이 동사 앞에 지금 무슨 자리가 비죠? 주어 자리가 비는데 영어란 언어는 이렇게 주어 없는 문장을 쓸 수가 없어요. 명령문이 아닌 이상 주어가 없는 문장은 없거든요. 따라서 이때 여기다가 뭘 넣어주시면 됩니까? it이라는 녀석을 넣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됩니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it seems 대절이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문장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eem이라는 동사가 참 고마운 게 나올 수 있는 구조의 형태가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들 seem이라는 동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it seems that이라는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대로 두면은 이제 걔가 친절한 것처럼 보여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요 대절에 있는 요 he 있죠? 요 he를 주절 주어로 뺍니다.
그러면 요 seem이란 동사가 요대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남은 내용이 요 is kind잖아요. 그럼 요 is kind가 여기로 내려오면은 얘가 동사인데 얘도 동사라서 동사가 두 개가 됩니다. 네, 이러면은 문장이 성립을 안 하죠. 그래서 요 문장을 맞게끔 만들기 위하여 요 is를 뭘로 바꿔주시면 되냐면 투부정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is라는 애의 원형이 be거든요. 그러면은 그 be 앞에다가 to를 붙이면은 무슨 모양이 나오냐면 네, 여기 봐주시면 이렇게 to be가 됩니다. 그래서 It seems that he's kind라는 애를 he를 여기로 보내고 seem을 내리고 요 is kind가 여기로 내려오면 동사가 두 개가 돼서 문장이 성립을 안 하니까 요 is를 투부정사로 바꿔서 to be로 만들면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보면은 seem to be라는 거 많이 보셨을 건데 그게 이 구조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eem to be kind가 친절해 보인다 라고 해석이 되는 녀석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봐요. 요 to be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게 되는 건 he seems kind 그냥 이렇게 보게 될 수 있는데 요 to be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 to be를 왜 생략을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동사는 사실 해석할 때 의미가 딱히 없기 때문에 얘는 있어도 없어도 문장의 전체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다 보니까 생략이 되기도 하고 그냥 써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잘 봐요. 그런 이유로 결론은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서 문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랑 4번 문제가 똑같은 구조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seem이라는 동사를 알고 있다면은 이게 it seems로 가지 않고 그냥 he seems로 갔잖아요. 그러면은 여 뒤에 만약에 to가 쫓아온다면 이건 투부정사입니다. 그럼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to 다음에 어떻게 kind를 쓰겠어요?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to kind가 아니라 to be kind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to 다음에 그냥 형용사인 kind를 바로 썼으니까 A번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C번으로 가면은 to 다음에 kind의 ing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요 seem 뒤에 나오는 to는 투부정사의 to기 때문에 A번하고 C번은 그냥 아예 나올 수가 없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B랑 D가 남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렇습니다. to be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to be가 생략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to be에서 B가 비동사기 때문에 이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보어인 kind가 와야지 이렇게 kindly라는 부사가 나올 수는 없는 거라 얘도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D거든요. 그럼 이대로 두면은 그 사람이 친절해 보인다라고 해석이 되어서 정답이 D번이 되죠. 네, 이게 4번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아예 똑같은데 뭐만 달라진 겁니까? 단어만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심 다음에 나오는 to는 투부정사의 to기 때문에 to 다음에 이렇게 pp 형태 절대 나올 수 없고요. to 다음에 ing도 나올 수가 없어서 1번하고 3번이 지워지고 2번하고 4번으로 갈 때는 여기에 to be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 to be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니까 disturbed는 pp로 형용사라서 맞지만 이번엔 undisturbedly 해서 ly가 붙었기 때문에 요거는 부사라서 들어올 수가 없어져서 정답이 4번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이 나온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판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녀석 어디서 나왔냐? 이형식 동사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형식의 핵심 동사예요. 아마 이거 보시고 기억나신 분들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제일 해드리고 싶은 거가 그 영문법이 그냥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다 원리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게 되게 큰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는데 Tom ran mad, Tom ran madly 이거 각각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네, 밑에 거 해석해 보라고 하면은 다들 톰이라는 애가 달렸습니다. 미친 듯이 미치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 거는 해석을 다 잘하십니다. 근데 위에 거 해석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톰은 달렸습니다. 미친 이렇게 해석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톰이 달렸다 미친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를 해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위에 거는 해석을
톰이 미쳤다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거 소소한 팁이지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어를 S로 동사를 V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각 subject, verb, subject, verb인데 이게 주어 동사잖아요. 근데 여기 나온 이 mad는 A로 쓰고 형용사를 A로 쓰고 madly는 부사인데 부사는 AD로 쓴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형용사는 adjective 그리고 부사는 adverb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add라는 단어가 더하다잖아요. 여기 말한 요 ad가 더하는 겁니다. 어디다가요? z에다가요. z에다가요. 그래서 요따 더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더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다 더하는 건가요? verb, 여기다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거는 이 adverb가 얘를 설명하는 거고 요 위에 나온 adjective는 요 녀석 설명하는 거라서 이 아래 거는 톰이라는 애가 달리는데 이 달리는 동작을 미친 듯이 한다 그래서 미친 듯이 뛰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반면 요 위에 거는 mad가 톰을 설명해서 톰이라는 애가 미쳐버렸다라고 해석이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1형식, 2형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주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부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형용사면 주어 설명하고 부사면 동사 설명해서 요렇게 들어가면 2형식, 요렇게 가면은 1형식이 됩니다. 왜냐? 이거는 없어도 달렸다고 있어도 달렸다로 해석이 똑같이 돼가지고 없어도 있어도 요거는 주어 동사로 완전한 문장이라서 1형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형태가 되는데 근데 이때는 형용사가 요 주어를 설명하면서 얘가 누군지를 뒤에서 보충 설명해주는 complement, 보어라고 부르는 형태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SVC가 2형식인 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톰이 미쳤다라고 해석이 돼버려서 이 녀석이 없을 때는 달렸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게 들어가는 순간 톰이 미쳐버렸다라고 해서 이 녀석을 해석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요 구조를 우리가 2형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동사 뒤에다가 형용사를 쓸래, 부사를 쓸래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걸 알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의 정답은 yellow입니다. 왜냐하면 이 yellow가 나뭇잎을 설명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나뭇잎이 노란색이 됐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가 얘 설명하는 거라서 여기선 턴이 2형식으로 사용되어서 옐로우가 답인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옐로울리를 쓰죠? 그럼 이 녀석은 얘 설명하는 거라서 나뭇잎이 노랗게 돌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뜻이 돼가지고 의미가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이 옐로우가 돼서 2형식으로 쓴 겁니다. 즉 문법 문제를 내는 방법 중에 동사 뒤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가 나와서 얘는 얘 설명하고 얘는 얘 설명한다. 이거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에 아까 심이라는 동사 뒤에 부사가 나올 수 없었던 이유가 앞에 있는 주어가 보어인 상태처럼 보인다라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 보어가 와야 돼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밑에 거는 어때요? 그 남자가 돌았습니다. 재빨리. 이거는 맞는 문장입니다. 왜냐면 rapidly가 얘 설명한 거니까 여기선 턴이 1형식으로 쓴 거거든요. 근데 위에 거는 나뭇잎이 노란색이 됐다는 뜻이지만 아래 거는 그 남자가 재빠르게 확 돌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는 부사로 써서 여기선 1형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둘 다 지금 뭐예요? turn이지만 여러분들 이거 미안 이거 순서가 잘못됐네. 근데 아무튼 그 둘 다 turn이라는 동사를 썼지만 요 위에 녀석은 2형식으로 써서 나뭇잎이 노란색이 되었다고 아래 거는 그 남자가 재빨리 돌았다라는 1형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정답이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 남자가 슬픈 거예요. 이 sad가 얘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sadly로 가면 얘가 얘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남자가 나타나는 동작을 슬프게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남자가 슬퍼 보였다로 가야 돼서 sad가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 당연히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짠! 16번 문제에 이게 있었습니다. 이 16번 문제가 그래서 many of these soldiers 얘가 주어고 have kept 동사라서 이 녀석이 silently가 아니라 silent로 가야 됩니다. 왜지요? 얘가 얘 설명하는 거니까요. 이 군인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30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사로 사용되면 얘가 얘 설명하는 건데
어떤 동작을 유지하는 거를 침묵해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뜻이라서 명사를 설명하는 거라서 16번의 정답이 이게 형용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선 keep이 이 형식으로 쓴 거죠. 이 형식으로 사용된 silent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 하나 더 있었는데 혹시 풀어보시면서 찾으셨을까요? 맞습니다. 19번도 이 문제였습니다. 19번을 보면은 Western medicine, 얘가 주어고 works가 동사인데 이거는 뭐예요? 서양의 약이 작용을 잘한다라는 뜻으로 쓴 겁니다.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었던 work라는 동사를 그 작동하다, 작용하다, 효과가 나다 뭐 이런 뜻으로 쓴 거여가지고 트라우마에 되게 잘 작용한다라는 뜻으로 사용한 거라서 이 굿을 well로 바꾸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형식, 2형식 동사 공부하실 때 동사 뒤에 형용사를 쓸 수도 있고 부사를 쓸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형용사는 주어 설명하고 부사는 동사 설명하는 거라서 그걸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근데 요 19번은 조금 조심하실 게 굿으로 가면은 약이 좋다라고 하면은 말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work라는 동사가 이 형식으로 사용되는 케이스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아까 나온 애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아까 나온 그 turn이나 아니면은 appear나 이런 애들은 1, 2형식의 쓰임이 다 있어서 그런 건데 이 work라는 동사는 사실 2형식으로는 아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형용사가 못 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잘 작용된다라는 뜻으로 사용해가지고 1번의 굿을 well로 바꿔야겠다라는 것을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묶어서 풀어드린 거가 동사 뒤에다가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에 대한 주제였어요. 그럼 그 다음 주제로 보여드릴 거는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5번 문제인데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죠? 요 5번에 나오는 주제는 바로 얘입니다. 네, 바로 동사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쓸 거냐, ing를 쓸 거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아마 아실 건데 여러분들 희망하다, 원하다, 바라다 같은 건 투부정사를 뒤에 목적어로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인정하다, 끝내다, 그만두다, 포기하다 같은 거는 ing를 목적어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희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거, 그리고 인정하고 끝내고 그만두는 거, 이거가 각각 여러분들 그 투부정사와 ing 아마 그 구별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투부정사는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라서 미래, ing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혹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반적 사실을 얘기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거냐 아니면 있었던 일이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거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편입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편입에 합격하기를 희망하죠? 그리고 편입에 합격하기를 원하고 편입에 합격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편입시험에 합격을 하신 상태인가요? 아니죠. 앞으로 할 거죠. 그래서 앞으로 편입시험에 합격하기를 희망해, 합격하기를 원해, 합격하기를 바래 이렇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지만 반면 나는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나 이번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런 실수했다라는 걸 인정해 라고 말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ing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 얘기냐면 요 ing 받는 거는 있었던 일, 해왔던 거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끝내거나 그만두는 거고 요 투부정사가 나오는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기를 바라고 희망하고 원한다. 이렇게 쓸 때는 to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많은 동사들 뒤에다가 to를 쓸래, ing를 쓸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게 되는데 이거를 뭐 외우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암기를 하실 때 이게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냐, 있었던 일이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것이냐, 이걸로 구별하시면 좀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인정한다라는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니까, 이 어드밋이 ing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deny란 단어 아시나요? deny란 단어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부인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녀석도 ing를 받습니다.
finished는 끝내는 거니까 해오던 일을 끝내는 거라서 ing를 받고요. abandon 얘도 이제 포기하고 그만두는 거니까 해오던 일을 포기하고 그만두는 거라서 ing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decide는 뒤에 뭘 가지고 올까요? 결정을 내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입시험을 보기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말 자체도 편입시험을 아직은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에 따라서 decide도 투부정사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refuse란 말도 이게 거절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앞으로 누군가가 뭘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한 상황에 대해서 나 안 할래 하고 거절한다가 이 refuse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decide, refuse가 또 역시 to를 받고요. tend라는 말도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늘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한다라는 거라는 그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서 그래서 tend도 그리고 pretend 뭐뭐인 척하다 이것도 투부정사를 받게 됩니다. 근데 반면 좋아하다 싫어하다 계열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뭇을 좋아합니다라든지 나는 뭐뭇을 즐겨요, 뭐뭇을 선호해요 이런 말이라든지 나는 이게 싫어요, 아니면 저게 싫어요, 아니면 저걸 꺼려해요, 피해요 이런 말 있죠? 좋아한다, 싫어한다라는 말도 일반적인 상황 사실에 대해서 난 이게 좋아, 이게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다 보니까 이 녀석은 또 ing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는 to를 뒤에 들고 오고 어떤 동사는 뒤에 ing를 들고 오는 거를 문법 문제로 엄청나게 많이 출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hope라는 동사가 희망하다잖아요. 이 녀석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어울려서 정답이 A번으로 가게 되지만 finish 같은 경우에는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해오던 일에 대해서 나는 끝냈다라고 말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finish는 ing를 받아서 A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에 요 favor란 동사는 선호하다라는 뜻이라서 이 녀석 동명사 받는 애라 3번이 답입니다.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주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일 편한 방법은 암기하는 거지만 외워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일어날 일에 대한 거냐 아니면 있었던 일이나 벌어진 일에 대한 거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문제의 정답을 골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랑 똑같은 주제의 문제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풀어보면 다음 문제 14번. 14번 문제 같은 경우 딱 나오죠. 요 hope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sustaining으로 ing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to로 바꿔서 to sustain으로 바꿔주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내용은 이런 내용이긴 합니다. 우주탐험이 소대고문인데 이거 알고 계시나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결과 어떤 단일 국가도 메이저 프로그램을 무한정적으로 유지하는 걸 희망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문제였는데 그냥 호프 뒤에는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ing를 썼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게 판단이 됐으면 됩니다. 그러면 14번하고 또 똑같은 문제로 뭐가 또 나왔냐? 8번 문제가 나왔는데 근데 이거는 좀 별표할게요. 특히 저희 학원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시는 친구들이면 좀 많이 중요한데 이 remember란 단어는 좀 조심하실 게 투부정사랑 ing를 둘 다 받을 수 있는 되게 특이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투부정사는 앞으로 뭐뭐 해야 하는 걸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는 거지만 ing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ing 했다는 것으로 할게요. 뭐뭐 했다는 것을 기억한다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remember 다음에 to를 쓰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ing를 쓰면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억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member가 둘 다 올 수 있는데 to를 쓰면은 앞으로 이걸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 ing를 쓰면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잭이라는 애가 시작했습니다 하고 투부정사 하기 시작했습니다인데 이 remember 뒤에는 to랑 ing가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2번은 바로 지우셔야 돼요. to 다음에는 원형을 써야 되거든? 근데 to 다음에 being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번은 그냥 나올 수 없는 구조고요. 그럼 1번하고 3번하고 4번이 남는데 이게 3번으로 가는 것도 지금 문제인 게 태가 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이 성적으로 누구를 학대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대를 당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능동형으로 돼 있어서 안 돼요. 이거 맞게 하려면 여기가 was가 들어가서 was abused에서 수동태여야 돼가지고 3번은 이런 이유로 지워집니다. 그래서 1사가 딱 남는 거고 딱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럼 1번하고 4번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ing를 썼고 요건 투부정사를 썼기 때문에 4번으로 가면 무슨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봐봐요. 잭이라는 애가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성적으로 학대 당해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해석이 돼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왜요?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요? 아이였을 때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예요? 이거 과거죠, 과거. 아이였을 때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이게 해석상 맞기 때문에 있었던 일에 대한 얘기라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 저희 학원에서 되게 좋아해요. 요 remember 같은 애들 이게 두 개가 더 있거든. remember하고 forget하고 regret이 있어요. 이거 책에 다 있으니까 아마 찾으셨을 건데 얘네 셋은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나왔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거냐 있었던 일에 대한 거냐 이거 가지고서 물어보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했습니다. 그래서 8번은 1번이 정답. 자, 그리고 다시 또 이게 문제 제가 왔다 갔다 한댔죠. 이제 주제를 잡고 할 거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7번 문제는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 explain 뒤에다가 뭘 쓸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얘는 사형식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사형식 동사는 수여 동사라고 불러가지고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로 쓰는 거였는데 예, 자 여기 봐주시면 가장 대표 동사가 give인데요. give를 우리가 사형식으로 쓰면 목적어가 두 개가 와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애를 에게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애를 을를로 해석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나는 그에게 인형을 준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by를 넣어가지고 그에게 인형을 사준다. 여기다 get을 넣어가지고 그에게 인형을 얻어다 준다. 여기다 make를 넣어가지고 그에게 인형을 만들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hand 하면 그에게 인형을 건네준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요 녀석들을 좀 비교해 볼 건데 해석해보면은 나는 그에게 그 계획을 설명한다. 해석이 되죠? 그리고 suggest, 제안하다라서 나는 그에게 그 계획을 제안한다. 그리고 introduce, 이게 소개하다라서 나는 그에게 그 계획을 소개한다. 그리고 announce는 알리다라서 나는 그에게 그 계획을 알린다. 라고 해석하면은 해석이 너무 잘 되지만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틀립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왜 그러냐? 여기 나온 explain, suggest, introduce, announce는 사형식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은 사형식 동사에 들어있지 않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사형식으로 쓰는 게 불가능해서 목적어 두 개를 연장 쓰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힘을 지워서 더 플랜을 목적어로 그냥 받고 여기 있던 힘을 전명구 to 힘으로 바꿔가지고 부사로 만들어 버려야 문장이 성립이 돼서 요거를 문제로 내곤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상으로 보면은 그에게 그 계획을 설명했다. 이게 말이 돼 보이지만 이렇게 쓰면은 안 되고 목적을 하나만 받는 이 구조로 써야 돼서 B번이 답이라는 거죠. 10번도 안 되죠. 순서도 안 맞고 해석도 안 맞아서 이런 게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explain은 대절을 목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I explained 하고 힘 목적어의 대절이 목적어라서 목적어가 두 개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사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거를 맞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여기다가 전치사 to를 집어넣어서 전명구로 이렇게 빼버려야 됩니다. 요렇게요. 그러면 I 다음에 explained 다음에 to 힘을 전명으로 빼고 요 대절이 목적어가 돼서 문장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낸 게 7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7번 문제 지금 보시면 explain이 대절을 목적어로 받았는데요. explain이라는 동사가 대절을 목적어로 받았잖아요. 이때 여기에 얘가 삼형식으로 쓴 거라 여기 목적어 잘 받은 거라서 여기는 전명구인 to us가 딱 껴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장이 성립을 해요. 절대 넣을 수 없는 게 1번이고 3번하고 4번은 전명구니까 구조적으로 넣을 수는 있는데 해석상 대절을 에게라는 의미가 어울리기 때문에 to만 써요. 이때는. 그래서 7번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4형식 문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형식에서 문제를 이런 거를 낸다는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4형식이 안 되는 동사였는데 순수 4형식 문제도 있습니다. 15번 문제 같은. 자, 봐주세요. 4형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에게 인형을 준다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얘를 순서를 바꿔서 인형을 목적어로 먼저 받으면 나는 인형을 줍니다. 그에게 요렇게 쓰는 게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이거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 그 이론 공부하셨으면 이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것도 보면은 make가 그에게 인형을 만들어준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형을 목적어로 받으면 얘를 뒤로 빼가지고 전명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실 건 make는 for를 써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애는 전치사 to를 쓰고 어떤 애는 for를 쓴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 배웠었을 거예요. 그래서 give가 보시면 hand, pass, grant, send, show 같은 애들은 목적어를 받고 그 뒤에 전명구를 써줄 때 to를 쓰는데 그에 반해 make나 buy나 get이나 find 이런 애들은 for를 써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모르겠어요. 제 이론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라면 아실 수 있는데 이게 to랑 for의 차이가 to는 그냥 주는 걸 얘기하는데 for는 없던 거를 있게 해가지고 가져다 주는 걸 얘기해가지고 to하고 for의 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to는 그냥 내가 들고 있는 거를 건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형이 있는데 인형을 그냥 그 사람에게로 그냥 이동시켜서 준 거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없는 거를 생겨나게 해서 줍니다. 즉 인형을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원래 인형이 없었는데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달해 준 거고 바이도 없는 거를 인형을 사다가 그 사람한테 가져다 준 거고 get도 얻다기 때문에 인형을 얻어다가 그 사람한테 가져다 준 거고 find도 찾아주는 거라 없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이걸 굳이 찾아다가 가져다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to는 그냥 주는 거, for는 없었던 거를 생기게 해서 주는 거에 차이가 있어서 요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요 문제는 정답이 두 개입니다. 얘처럼 그냥 그에게 점심을 요리해줬다라는 4형식 어순으로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C번이 아니라 B가 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심을 요리해줬다 걔한테인데 이게 왜 for냐면 요리하는 것도 없었던 거를 생기게 하는 거잖아요. 없었던 거를 조리를 해줘가지고 그거를 상대방한테 조리해서 주는 이런 그림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전치사 for가 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5번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어순을 물어본 건데 이 ask가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물어본다라고 할 때 이 전치사 to가 필요가 없어요. 이게 정상 어순이에요. 그에게 그의 주소를 물어보았다라고 쓸 때는 여기에다가 전치사를 써줄 필요가 없는 거죠. 정상 순서로 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15번에 2번에 to를 지우는 게 답이었고 반면 이제 18번도 이제 같은 주제였는데 이 pay가 4형식으로 사용이 됐는데 fine이라는 벌금이라는 목적어를 먼저 받았잖아요. 그럼 이건 벌금을 지불했다. 누구누구에게라고 쓸 때 얘는 for가 아니라 to를 씁니다. 이것도 있는 돈을 그 경찰관한테 이제 준다는 돈을 지불했다는 뜻으로 쓴 건데 pay는 아까 보여드린 거에서 그 전치사 to를 쓰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치사의 선택이 잘못되어서 요 전치사 for를 to로 바꾸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네, 요게 이제 4형식 문제의 패턴이었고요. 요렇게 지금 여기 있는 20문제가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었던 여러 형식의 1에서 5형식과 관련된 문제 패턴이 나오고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로 지금 골고루 1, 2, 3, 4, 5형식의 여러 가지 문제 패턴을 다 보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요런 게 또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뒤에 전명구가 나와서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사는 현재 자동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locate하고 situate는 각각 위치시키다라는 뜻으로 얘는 타동사입니다. 주어가 목적어를 위치시킨다, 주어가 목적어를 위치시킨다라는 뜻이어가지고 이 녀석들은 목적어가 나와야 돼가지고 3, 4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1번과 2번은 그 혼동하기 쉬운 동사에서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라이, 레이, 레인이라는 애랑 레이, 레이드, 레이드라는 애가 있습니다. 라이, 레이, 레이는 자동사, 레이, 레이드, 레이드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자기가 그냥 눕는다라는 뜻인데 레이, 레이드, 레이드는 누구누구를 눕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자타의 차이가 있어요. 자동사, 타동사로. 요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레이즈로 썼다라는 것은 이걸로 썼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위에 있는 이게 두 개가 똑같아서 문제인데 요 레이는 과거 동사 레이기 때문에 수일치를 못해요. 근데 여기 레이에 s를 달아놨다라는 건 이걸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2번으로 가면은 멕시코가 눕힌다라는 뜻이라서 목적어가 필요한데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2번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정답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멕시코는 미국의 남쪽에 누워있다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누워있다라는 게 그냥 좀 그 사람으로 치면은 누워있는 거지만, 다른 그냥 일반 물체나 물건이나 뭐 기타 다른 것들은 그냥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멕시코는 미국의 남쪽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라서 1번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고 10번 같은 문제도 나옵니다. accuse란 단어는 이 동사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웨스턴 컨트리스에서 그 서양의 국가들은요, accuse, 이란을 비난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얘를 비난하는데, 비난하는 무슨 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 비난하는지에 대해서 말할 때 of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이게 accuse A of B라고 삼형식 동사가 보면 나오죠. 목적어 다음에 그 어울리는 전치사와 같이 오는 거를 물어보는 거죠. accuse A of B로 A를 B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한다라고 쓸 때 웨스턴 컨트리들이 이란을 비난합니다. 뭡니까? 핵무기를 만들려는 그런 능력을 추구했다.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비난한다라는 뜻으로 쓴 거라서 3번입니다. 근데 이건 좀 조심하실 거가 왠지 4번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for를 우리가 보통 뭐뭐 때문에라는 뜻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이 accuse라는 단어는 of를 쓰기 때문에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오면은 조금 전치사가 헷갈릴 수 있으니 이 부분 좀 유의하셔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10번은 이런 이유로 3번이 정답이 돼요. 자, 그리고 11번은 또 뭘 물어보려고 한 거냐면 지금 them하고 the highest profit에서 목적어가 두 개니까 여기에는 사형식 동사가 들어와야 돼요. 반면 이거는 그냥 통째로 하나 목적어라서 여기 지금 3형식이 들어오면 되는 거긴 한데 지금 1, 2, 3, 4번 동사들 중에서 4형식으로 쓸 수 있는 동사가 이 bring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1번 같은 문제 패턴도 나올 수 있죠. 얘네들은 뭐 동사를 암기해야 되는 문제라 역시 좀 재미없는 문제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bring만 목적어를 두 개를 가지고 오는 애라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자, 12번도 비슷한데 이거는 아실렸나 모르겠네. 이거는 위에 거보다는 아래 거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요 it이 지금 목적어에 요 뒤에 나오는 to engage라는 애가 이게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그 구조로 쓴 거거든요. 요 중간에 for students가 의미상의 주어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이론에서 5형식에서 자세하게 배우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5형식에 사용되는 그 우리가 가목 진목 받는 동사라고 해서 배우는 애 중에 make하고 find하고 think랑 이런 애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make up mind라는 표현도 결심하다라는 뜻으로 make를 쓰는데 이렇게 가목 진목을 쓸 수 있는 것도 make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정답이 4번이 됩니다. 그래서 12번도 이런 거를 물어보고자 넣었었던 문제고요. 그리고 13번의 경우에는 역시나 그 각각의 동사에서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틀린 걸 고르는 건데 요 what가 지각 동사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에 ing 쓰는 거 요거 원형도 되고요. 원형이나 ing 쓰는 거를 물어봤고요. 그리고 regard가 역시 간주 동사라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as 쓰거든요. 그래서 목적어를 뭐뭐라고 간주했다라는 뜻에서 여기 as 나온 거랑 이것도 잘 썼고 consider라는 애도 목적어, 목적격 보어에 투부정사에서 to be를 쓸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3번과 4번은 이 구조적으로 잘 썼는데 2번만 no라는 동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문사랑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은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public 대중을 만족하게끔 하는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압니다라고 쓸 때 그냥 투부정사 말고 의문사랑 같이 넣어서
써야 돼가지고 그거를 물어본 문제였어요. 그래서 13번은 노우 다음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바로 받는 게 안 돼서 how to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뭐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로 쓴 건데 요것도 아까 그 레이드처럼 raise란 단어는 타동사로 뭐뭇을 올리다인데 얘 말고 rise라는 애가 있었죠. 이 rise란 단어는 자동사로 오르다인데 이 raise란 단어는 타동사로 뭐뭇을 올리다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늘어난다라고 할 때 raise가 아니고 rise예요. 그래서 요거를 raises가 아니라 rises로 바꾸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동하기 쉬운 동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앞에서 나왔던 행, 헝, 헝이랑 행, 행드, 행드 그리고 레인하고 레이드 그리고 여기 나오는 rise, lose, reason하고 raised의 혼동하기 쉬운 동사에 나오는 주제였습니다. 요거 지금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동사로 써야 돼가지고 요거 4번에 rises가 답이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1강에 나온 20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 동사 어형은 지금 사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다 섞여 있어가지고 문제 패턴이 좀 난잡해서 더 어렵다고 느껴졌을 수 있겠지만 이 동사 쪽은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만 이제 넘어가면 그 다음 주제들부터는 훨씬 더 풀만하니까 제가 주제 잘 잡아서 되게 쉽게 도와드릴 테니 2강에서 또 뵙자고요. 1강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